네, 지금 시장 계속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눈에 띄는 종목들, 변동폭이 커지는 종목들도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양시장에서 들어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내일장은 또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 오늘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 건지 정리가 중요하죠. 두 분과 함께 들어볼게요. 변영인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좋아요. 물론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이라던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없는 분들이라면은 하락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시장의 충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백광산업의 주가가 심상치 않아서 저희가 봐야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속보로 나온 것을 봤을 때는 일단 백광산업이 200억 원 가량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들어오자마자 주가가 단숨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20% 넘게 급락하면서 두 번의 VI가 발동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업력이 탄탄한 회사인데 200억 원의 횡령이면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한가 매수를 지금 기다리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 횡령에는 네. 업력과는 상관이 없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회사라고 하더라도 네. 횡령 이슈가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주주들한테 신뢰감을 굉장히 크게 잃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백광산업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보면 처음에는 100억 원 정도의 지금 이 횡령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 끝에 200억 원에 대한 횡령 이슈가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단독 보도이고 아직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아니므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만약 아니라고 하면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식시장에는 백광산업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굳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낮은 위치에서 사서 5% 10% 수익을 보고자 하다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거래 정지에 대한 위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기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그것도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조정이 나온 백광산업을 물론 이 뉴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 반등을 너무 노리면서 이제 트레이딩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문제는 지금 이 저점을 기다리시는 분들보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일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 이 종목이 거의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었어요. 네, 올랐었다가 지금 안 좋은 위치에서의 지금 급하락이다 보니 하다가 지금 놓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절반 이상의 물량은 정말 속상한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저는 매도는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나중에 이게 아니다라고 밝혀지고 나서 다시 사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거래 정지에 대한 이슈까지도 될 수 있는 문제라서 우선 어찌되었든 현금화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먼저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럽게 나온 기사였습니다. 지금 의혹으로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장부 조작 등을 통해서 총 200억 원 가량의 규모의 횡령 등의 혐의가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단숨에 하락 전환했고 현재는 20% 넘게 밀리고 있는데 백광산업의 이런 리스크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현 구간에서 매수를 노린다면은 오히려 멈추시길 바라겠고 오늘 매수하셨던 분들도 손실이 크더라도 네. 좀 손절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시 관점에서도 지금 자기 자본의 10%를 초과하는 횡령 배임은 즉시 주권 거래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공식적인 어떤 루트에 따른 어떤 내용은 없었지만 저는 오늘 이 보도에 따라서 한국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죠. 이에 따라서 회사가 이제 부인 여부에 따라서 주권 거래 정지 상태도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지금 공시가 나오지 않았기에 회사 측의 입장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추세에서 매수를 노리신다면 그건 정말 참아보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정리해 드릴게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보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올랐어요. 이 종목이 폐배터리랑 엮이면서 탄력을 받았는데 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생각 보시죠. 5로 일치가 됐고 정말 모처럼 만에 1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19만 5,400원까지 올랐어요. 현대글로비스 하면은 주로 그 현대차의 물류 담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폐배터리 색 입을 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신규 신성장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수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회사는 종합 물류업 그리고 해운업,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어떤 종합 물류와 그다음에 벌크선을 운영하는 해운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액은 0.1%가 증가됐지만 영업이익이 4.6%좀 감소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좀 기록한 바 있었습니다. 2분기 물론 이 자동차 부품의 어떤 호조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그리고 이 벌크선 운임의 어떤 회복 관점에서는 2분기 내지 3분기의 실적 회복 기대감은 좀 있지만 다소 이 실적의 만회율이 좀 그렇게 좀 크다라고 좀 단정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일단 뭐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일단 뭐 하반기에 폐배터리 사업에 관련된 어떤 사용 기술을 회사가 취득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어떤 이 성장 신성장 이 동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요 하반기부터 TF팀 구성을 통해서 폐배터리의 후처리 공정의 진단 기술을 좀 확보한 이후에 사업화하겠다라고 어떤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직 그룹사의 어떤 지원 하에서는 충분히 가셔야 될 사업이다라고 좀 전망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폐배터리에 대한 색 입으면서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두 분의 매수 홀딩 의견 드렸고요. 이번에는 특수건설 가보겠습니다. 테마주가 또 매일같이 안 나오면 심심하죠. 이번에는 45조 원 규모의 도심철도 지하 추진 소식 때문에 특수건설, 이화공영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이 테마 믿어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 주가 빛을 보기는 어렵다. 오늘 윗꼬리가 달린 것도 조금은 아쉬운 징조입니까? 뭐 아쉬운 징조죠. 네. 네, 더욱이 45조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야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 금액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성. 그러니까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낮다라는 점에서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되기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까라고 하면 너무 이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뉴스로 인해서 오늘 한번 움직였다라고 하면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탈출 혹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테마를 볼 때는요. 연속성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뉴스의 연속성을 논하기에는 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움직였던 다수의 종목분들은 저는 매도 의견 혹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마는 중요한 게요. 이슈가 나왔을 때 주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 테마가 수익으로 찍힐 수 있는 테마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특수건설은 첫 번째에는 부합을 했어요. 그로 인해 오늘 주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익 실현까지는 너무나 장기화될 만한 프로젝트고 그리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보지 않겠다. 그래서 X 의견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네오이즈 볼게요. 피해 거짓 데모 100만 다운로드로 기대감이 지속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전에 저희 한 패널은 이제 게임주는 무조건 이슈에 팔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 명언을 남기고 갔는데 이번에도 그래야 되는지 두 분의 생각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더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거네요. 저는 정확하게는 뭐 동그라미 보기보다는 좀 세모입니다. 일단 뭐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다. 실적이나 어떤 기대감들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좀 약간 리스크 관점에서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요인들. 첫 번째 중국향의 출시 게임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국과 이 중국의 외교 분쟁, 외교 마찰로 인해서 이 한한령의 어떤 지속 여부, 이에 따른 어떤 게임 산업의 어떤 규제 여부가 관건이고요. 두 번째, 신작의 정식 출시 이후에 실적 기조까지 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데 일단 베타 버전 하에서는 기대감을 좀 가져갈 만한 이 가입자 수의 어떤 증가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오이즈는 오지만서도 세모 네.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두 분의 오를 받은 매수가 가능한 올해 마감에 산다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키워드부터 보죠. 작지만 강한 그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변화무쌍한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그만한 일리가 있는 기업인지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SKC를 갖고 왔는데 작지만 강한 기업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당될 수 있나요? 소형 원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SMR. 네. 힌트 만드느라 저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난해부터 신재생 에너지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쪽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 그리고 원전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에 굉장히 또 빠르게 이 주가의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이 강할 때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강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한번 유럽 쪽과 미국 쪽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이 전체 원전 시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공과 함께 결국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한 이 사용 여부를 놓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유럽 쪽으로의 계속적인 이 수출 호조가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현재 위치에서도 저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뭐 원전에 대한 이 시각차는 분명히 좀 상이한 모습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세는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의 거래량과 함께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위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1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최근에 박스 하단이라는 가격대만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가격대가 가장 좋았었을 때 이제 3만 원까지 한번 좀 길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3만 원대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력한 재료.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규모의 또 수주 뉴스가 나와야지만 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만 원까지는 굉장히 강한 뉴스가 나오는 것을 한번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는 가져갈 만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일단 22,000원까지의 단기적인 반등세를 한번 목표가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딱 찍었다가 22,000원 나오니까 살짝 서운하긴 너무 한데 네. 그래도 22,000원의 가격 상승 목표가를 기다려보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흐름이 타고 시간을 소요할 수 있다면 네. 3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형 원자로를 또 핵심으로 꼽아주셨고요. 변화무쌍 SKC 지금 네. 많은 2차 전지주들이 반등하고 있는 추세 속에 SKC도 거의 수직으로 올라서고 있어요. 네, 일단은 이 변화무쌍 이 키워드인데요. 사실상 이 화학업종에서의 어떤 2차 전지 소재 앞서 나가서는 전문 소재 기업으로서의 어떤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어떤 변화 여부에 좀 주목해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음극재 부가 사용되고 있는 동박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폴리우레탄의 원재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학 부분이 64%의 매출 포션을 좀 기록하고 있고 2차 전지 소재 부분이 26.9%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분이 13.1% 아직까지는 화학 산업 부분이 대다수의 매출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유력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하면서 지난해에는 인더스트리 사업 부분을 매각했고요. 올해 초에도 다시 이 폴리우레탄 사업을 또 매각한다는 어떤 소식도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전문 소재 기업에서 반도체 소재 기업인 ISC의 어떤 인수까지 좀 타진되는 모습입니다.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4.8%가 좀 감소됐고 영업 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실적 부진을 좀 이끌어왔지만 2분기부터 회복되는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의 어떤 만회는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수합병을 통한 이 소재 사업 부분의 강화는 현재부터 이 본질적인 어떤 화학 사업 부분에서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의 어떤 발돋움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SKC도 최근에 그 SK온에 대한 이야기가 좋게 흘러나오면서 SK그룹주들의 반등? 뭔가 네. 좀 저점 다지기가 눈에 띄었거든요. SKC 현 구간은 약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요? 네, 매수가 10만 7천 원에서 네. 10만 9,500원 구간, 목표가는 14만 원, 이탈가는 8만 9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SKC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8만 9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현재 동시호가 분위기 보시죠. 코스피는 0.36% 오름세 속에 2,638.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가 유입되는데도 지수 상승이 여기서 멈춘다? 좀 아쉽네요. 코스닥은 1.22% 크게 올라주고 있고요. 김태성 이사, 마감 네. 동시호가 구간에 눈에 띄는 종목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뭐 STX라고 하는 기업을 제가 오늘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뭐 오늘 여전히 뭐 가는 기업이 더 가는 그러한 장세 속에 2차 전지 관련 소재 혹은 광물 사업을 한다라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들썩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STX도 중국에 있는 기업과 아무래도 이제 뭐 니켈 사업을 같이 하겠다 혹은 뭐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같이 하겠다라는 뭐 MOU 체결 뉴스가 나오면서 뭐 두 자릿수 뭐 15% 20% 이상의 지금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STX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쭉 둘러보면 STX 기업이 나쁘다라기보다는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2차 전지 사업을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에 지금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STX가 뭐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계약서 공시가 나오거나 혹은 실적이 나온 이후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쪽은 트레이딩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일단 MOU라든지 뭐 업무 협약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을 보일 때 너무 공격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은 당분간은 또 자제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오늘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또 갑니다. 네. 이것을 뭐 밸류라든지 가치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가는 기업에 계속 가는 그러한 시장이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9% 가까운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 STX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던 백광산업의 경우에는 결국 거래 제한폭 하한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한 28% 급락하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